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나타난 이유는요, 그동안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이 요번에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아무런 자립에 기반 없이 혼자 스스로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보육원 퇴소 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법 개정을 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좀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거 보니까 그동안 정부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에서 만든 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용어부터가 바뀌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데 잠깐만. 일단 용어부터 좀 바꾸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18세에 대해서 퇴소시키는 이유가 성인이라고 퇴소시키는 거거든요. 성인이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네 앞길은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해서 퇴소를 시키는 건데 명칭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글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나 봅니다. 보호 청년,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지원 청년, 홀로서기 청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다가 아직은 가칭이지만 이름을 그래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니라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만 18세에 강제 퇴소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만 24세에 퇴소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연장된 거죠. 이 5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취업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18세 퇴소에도 한 3년간은 자립지원금이라고 월 3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퇴소하고도 5년 동안 월 보조금을 준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만 24세에 보육원에서 퇴소하면은 29세까지 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는 거라 굉장히 이 하나만으로도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자립지원 전담 한 팀이 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일부 한 8개 도시에서만 이런 전담 기관이 있어서 일부 학생들만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에 그 기관을 설치하고 또 인원도 많이 확충해서 120명 정도를 배치해서 자립을 상담하는 전담 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요거는 디딤 씨앗 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만 원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제 5만 원을 입금을 하면 정부에서도 그 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해서 그 아이한테는 월 10만 원의 후원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은 쓸 수 없고 퇴소한 후에 자립하는데 주거를 얻는데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게 쓰는 목적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죠.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월 3만 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3만 원 하면 한 아이당 6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퇴사할 때까지 쌓이면은 그래도 1,700~8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0세부터 그렇게 그 후원받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리고 월 5만 원씩 올렸어도 그게 금액이 다 쌓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한 아이한테 이렇게 후원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마 평균을 낸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게. 근데 그게 447만 원 정도 됐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근데 하여튼 지금은 바뀐 게 그나마 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월 5만 원을 후원을 하면은 정부에서는 2배, 월 10만 원을 입금을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 5만 원, 정부 10만 원 해서 총 15만 원의 돈이 그 아이한테 적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립할 때 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금액을 올린 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을 좀 살펴보면은 진로라든가 취업 훈련이라든가 자립 역량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지금 당장 좀 뭐 고시원에 좀 살아도 지금 내가 월 수입이 안정되면은 아이들은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월 수입이 안정될 만한 직장을 스스로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그동안 뭐, LH에서 전세 자금 대출 뭐 이런 것도 해주는데, 그게 사실 지금의 한 30% 정도 인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확대하고요. 공공임대도 지원을 확대해서 일단 주거 안정을 시켜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자립금도 사실 뭐 월 500만에서 1000만 원 뭐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자체끼리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평준화하려는 작업을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미흡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은 아이들이 그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퇴소하는 것을 은근히 기대도 해요. 좀 속박되어 있는 생활을, 단체 생활을 하면서 좀 속박되어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방이 뜨거운 뜨거운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나가고는 싶고, 막상 또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더 처절한 현실이 기다리고 진퇴양난의 현실이 그들의 현실인데, 일단 이런 착오를 겪는 기간을 그들한테도 좀 주어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퇴소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해방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갔더니 정말 누가 하나 반기는 사람 없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1년, 2년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겪어가면서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를 공부하는 그 기간이 사실 몇 년인 정도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닥치거든요. 그런 기간이 보호 연장을 해서 5년 18세에서 24세까지 한다니까, 그래도 일단 주거가 안정되면은 그렇게 좀 방황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다른 친구들과 또 선생님이라든가 원장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안정이 가장 베이직이라서 이거를 늘렸다는 것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주거 안정이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이 없으면은, 누가 지인 찬스가 없으면은 이들이 사실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단기 아르바이트나 환경이 열악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일만 해야 되는 그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거기를 탈피하고 이러다가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은 아이들한테 큰 의미가 사실 없기도 합니다. 자립금이 얼마냐, 뭐 지린씨앗 통장에서 나중에 돈을 얼마 받냐, 500만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든 그 돈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좀 방황해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주거지가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돈 버는 방법을,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 창출에 대한 직업 훈련, 또 그 자금을 생활비나 적금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돈에 대한 활용도를 배우는 것, 요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괜찮은 사람 누구 하나가 이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냥 지켜봐주면서 얘기만 해줄 수 있는 지인이 옆에만 있었더라도,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인이 그 친구한테 좀 잡아주는 역할만 해주더라도, 그 아이들은 좀 초기에 방황을 하고 적응을 못할지 몰라도 자기 현실은 어렸을 때부터 누차 깨닫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닫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을 2배 이상, 3배, 2배, 3배 이상 자기 현실을 직시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 생각과 같은 건데, 자립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자립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1대1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멘토, 멘티 뭐 이렇게 명칭해도 되고, 뭐 삼촌 이모 만들어주기 뭐 이렇게 명칭해도 되는데,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사회생활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좀 일러주는 좀 어른된 입장에서 약간 잔소리도 좀 포함하면서 있고, 또 실수하더라도 그 어른이 뒤에서 같이 자기를 보살펴준다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멘토나 멘티, 아니면 이모나 삼촌 관계, 이런 지인 관계를 한 명씩만이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은 그들은 자립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졸업하고 나서, 퇴사하고 나서 한 어른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서로 둘이 친하게 지내라, 삼촌 이모처럼 지내라, 아니면 멘토 멘티처럼 지내라,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자원봉사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들이 보육원에서 살 때서부터 자원봉사를 하는 후견인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육원에서 퇴소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 퇴소한 이후에도 좀 그들과 연락을 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움의 의견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것만 좀 연관을 계속 이렇게 2년만 계속 이어가도 자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이 성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자립할 수 있고, 또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그들도 이제 더 이상 다시 최급빈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도 평범한 가정을 이끌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또 그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한 이후에 그들과 같은 환경에 놓였던 아이들을 돕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자립 준비 청년, 저도 입이 아직 있지 않네요. 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또 언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